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 미니멀리즘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는 미니멀리즘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니멀리즘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니멀리즘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이 작가들이 대부분 특정 주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중에 일본의 스기모토 히로시라든지 독일의 한스 hil트만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들의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피사체와 구성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질감과 패턴에 대한 거, 그리고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자기 사진에 잘 이용해서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표현법으로 보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마이클 케냐에 대한 작품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죠. 사실 마이클 케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풍경 사진 작가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그를 우리는 미니멀리즘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클 케냐는 이제 영국 사람이죠. 1953년 영국에서 출생했는데요. 그는 주로 이제 보면 흑백만으로 작업을 하죠. 물론 또 아날로그로만 작업을 합니다. 즉, 그 필름을 써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과 황혼을 포함한 날씨, 그다음에 안개가 낀 날, 그다음에 흐린 날,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 이런 시간대에 촬영을 주로 하는 편이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하고 갔죠. 물론 이제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은 작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케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떤 기자가 왜 흑백으로만 찍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항상 색으로 보아서 그 흑백이 더 신비롭고 그것이 색보다 더 묵직하면서도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항상 컬러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작가들 중에는 흑백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작품을 보면서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마이클 케냐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장노출이라는 그 시간축을 가지고 표현하는 기법이죠. 장노출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사진의 사상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와서 선을 공부하고 그 선에 대한 부분들 젠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의 사진의 밑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한 장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을 좀 많이 여행을 하고요. 그의 사진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날로그 형태로 찍어놓고 본인이 직접 현상하고 본인이 직접 인화를 하는 형태의 느림의 미학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도 보시면 장노출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사진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좀 깔끔하면서도 맑은 그런 느낌을 좀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사진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어디서 많이 보신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솔섬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 가지고 이제 조금 한국에서 송사 문제도 좀 있긴 했지만 그의 사진은 이렇게 좀 되게 정적이면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침묵하게 하거나 또는 명상에 잠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흑백 사진을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은 장노출이고요.
초상 노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콘트라스트죠. 흑과 백의 콘트라스트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질감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디테일을 살려서 찍은 사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오거나 또는 흐린 날 이런 날들을 중심으로 촬영한 사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되게 좋아하는 사진가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을 보시고 그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기법,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주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거나 찾아보시면 미니멀리즘 사진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작가는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일본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진 작가는 기본적으로 빛과 시간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로 커다란 크기의 대형 작품이죠. 대형 작품의 흑백 사진을 좀 많이 작업을 했던 작가인데요. 주로 이제 미국의 영화관, 드라이브인 극장이라든지 이걸 깔끔하면서 미니멀하게 표현했던 부분이에요. 1948년도생이고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다양한 사진 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했어요. 디오라마라든지 왁스 초상화라든지 초기의 사진인 네거티브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그다음에 건축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활동했던 그런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스기모토 같은 경우도 직접 인화하고 직접 프린팅을 해서 되게 그의 사진을 보면 검정색도 되게 아름다운 색상의 그런 검정색, 그리고 흰색, 회색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말하는 흑백에서의 기본적인 톤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사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한번 그의 사진들과 작품 세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작이죠. 이 영화관을 찍은 겁니다. 영화관. 그런데 가운데가 하얗게 보이죠. 아주 긴 시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기모토는 한 편의 영화를 한 장의 사진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한 장의 사진을 그 한 편의 영화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계속 그 동작하고 있는 영상물들이 장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으로 바뀌어 버리죠. 흰색으로 바뀌어 빛이 축적이 돼서 흰 빛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우리가 말하는 미니멀리즘적 표현이면서도 회색과 흰색과 검정색을 묘하게 잘 쓴 그런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사진들을 계속 보시죠. 같은 시리즈죠. 네, 극장 시리즈의 사진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야외 극장이죠. 드라이브 스루 야외 극장 자체를 찍어놓은 부분인데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극장을 찍어놓은 사진들이죠. 자, 그 위에 뭐 인물 사진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흑백을 주로 작업을 많이 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주로 이렇게 고전에서 나오는 인물 사진을 재현해서 다시 찍는데 그런 작업을 했던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의 작품 세계를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 번째 작가는 네덜란드 작가인 한스 힐트만에 대한 이야기, 작가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네덜란드 사람이죠. 1960년도에 태어났고, 그는 원래 사실은 상업 사진 작가였죠. 주로 이렇게 이제 제품 사진을 찍거나 이러는데 그 제품 사진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가 말하는 파인 아트, 순수 사진에서의 기본적인 초상 사진에 적용을 시켰던 작가이기도 하죠. 되게 이제 유명한 상업 사진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런 이제 양쪽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보통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힐트만은
인물 사진을 찍는데 되게 담백하게 찍죠. 그러니까 미니멀하게 찍어요. 그래서 그 초상화에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응시하는 그 눈, 그 다음에 이 아무런 그 화장이라든지 아무런 터칭이 없는 순수한 그 사람의 사진. 우리가 이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할 때 이제 무표정의 미학이라 그래서 데스펜이라는 형태의 미학적 표현이 있어요. 2018년도에 되게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했던 그런 방법론인데요. 물론 이제 그 원형을 찾으면 독일의 유형주의 사진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초상 사진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무표정의 미학 그래가지고 데스펜이라고 펜은 얼굴을 뜻하죠. 속으로 얼굴을 뜻한 죽은 얼굴, 죽은 프라이팬. 그러니까 아주 무표정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걸 감상자들은 그 인물 속에서의 그 뭐랄까 인물의 생각, 느낌, 영혼을 응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본적으로는 이 인물 사진이지만 되게 미니멀한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첫 사진서부터 그의 인물 사진이 보여지고 있죠. 말 그대로 아무런 화장이나 분장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모습을 하얀색 배경 위에 그 인물만을 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해 놓은 사진이죠. 촬영되어 있는 그 피사체의 눈을 보면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가고요. 되게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기법,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법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는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데스펜이라든지 하이퍼 리얼리즘, 즉 포토 리얼리즘과 하이퍼 리얼리즘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니멀리즘 사진에 한번 집중해 봐서 여러분들이 한스의 작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스 힐트만은 이렇게 이제 초상 사진을 찍어서 물론 이제 성별이나 연령 관계없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의 이런 초상 사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미니멀리즘 사진이라고 인식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가는 마크 메이어라는 작가를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마크 메이어는 알래스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찍어놓은 이 작가가 찍어놓은 그 사진 중에 뭐가 되게 재밌었냐 그러면 자기 침실에서 바라본 풍경이에요. 그냥 이 풍경을 미니멀하게 찍는데 알래스카는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에 서려져 있는 성해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해, 설이 뭐 성해 이 자체가 녹아서 움직이는 그걸 그대로 찍었어요. 그래서 창이라는 제목으로 알래스카의 창이라는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아주 평범한 부분들을 그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사진 외에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스트릿 포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알래스카에서 찍은 스트릿 포토 부분이고요. 조금 넘어가시다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를 넘어가시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얘기했던 알래스카의 창이라는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문 사이로 바깥의 풍경이 보여지거나 성해가 끼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 즉 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패턴 뭐 이런 느낌들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알래스카 시리즈인데 물론 알래스카 작가이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어떤 눈과 생활 사진들을 되게 많이 찍은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본을 찍은 사진도 되게 다른 시각, 우리가 그 서양인이 바라본 동양적 시각 자체를 느낄 수 있게끔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사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는 슬로바키아 사진 작가인 안드레아 코포로바에 대한 작품들을 좀 보겠는데요. 이제 연령대로 보면 1979년생이니까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작가인데요. 이 사진을 공부를 하지 않은 독학으로 했던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극한의 미니멀리즘을 표현했는데
그가 찍어놓은 이런 형태의 사진이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사진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패션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 기법을 차용해 가지고 광고 사진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의 기본적인 요소는 색입니다. 색. 그다음에 단순성, 즉 미니멀리즘이죠. 그다음에 섬세함, 이거를 기본적으로 보여줬고요. 조명은 인공광은 전혀 쓰지 않고 자연 채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연적인 광을 이용한 형태로 촬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의 홈페이지보다는 그의 인스타그램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최근 한 작업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쓰고 있고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걸 우리가 파인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파인 아트적 경향과 찍어놓은 자체를 아주 극대화해가지고, 이게 수영장에 있는 모습이죠. 물은 다 날아가고 하이킹하게끔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를 높여서 저 인물만을 좀 살려놓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보일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마치 적외선 필터를 써가지고 찍어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의 홈페이지에서 훑어보시면 그가 주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특히 색에 집중하고 단순함에 집중을 해가지고 찍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한국 작가분 한 분을, 미니멀리즘 사진을 하고 있는 작가분 한 분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원철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이원철 작가님의 사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좀 가져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어떤 형태의 표현을 하고 계신지 사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찾아보시면, 또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고 미니멀리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여기 이제 주제가 출몰인데요. 출몰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줄 써서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몇몇 작가분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웹페이지 링크는 이렇게 이제 주요 작가들에 대한 링크를 좀 달아놨는데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쳐서 그들의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형태의 미니멀리즘 사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멀리즘 사진 작품과 그 작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